서울중앙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트로트 대축제의 총연습 현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자리에 있던 모든 전문가와 원로 예술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 씨를 수백 명의 스태프 앞에서 어이없는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신들린 장구 연주 실력과 새로운 스타일로 트로트 왕자라 불리는 박서진 씨가 일본과 한국을 잇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를 준비하던 중 막내 동생 박효정 양이 갑작스럽고 대담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빠에게 떠밀려 매일 10시간씩 다이어트 달리기를 하거나 아줌마 파마라고 구박받던 서투른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효정 양은 이번 공연의 최고 전문 고문직을 맡은 선배 장윤정 씨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 오빠의 자리를 완전히 대신해 자신이 직접 본 무대에 서겠다는 충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효정 양이 확성기 소리 사이로 당당하게 선포한 이 미친 결정의 이유는 순간적인 유명세에 대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오빠가 가족에게 강요해온 무언의 압박과 무례함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효정 양은 오랜 시간 남몰래 피아노를 연주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서울대학교라는 환경에서 현대적인 사고를 수용하면서 박서진 씨의 스타일이 점차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빠가 2배로 늘어난 자산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뿐 핵심적인 감정의 돌파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장윤정 씨의 표정은 극심한 경악과 깊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철권 같은 규율과 예술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으로 유명한 트로트의 여왕으로서는 한 비전문가가 지나친 자신감만으로 이 귀중한 무대에 서겠다고 요구하는 상황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윤정 씨는 거의 1분 동안 침묵에 잠겼으며 매서운 눈빛으로 효정 양을 꿰뚫어보며 장난의 흔적을 찾으려 했으나 돌아온 것은 스타 오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갈망하는 한 소녀의 결연한 시선뿐이었습니다. 박서진 씨가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대기실 뒤편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찬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평소 외부의 구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나 변호사를 부르던 모습과 달리 이번에 서진 씨는 자신의 구역에서 완전히 기세가 꺾인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붉어진 얼굴로 무대로 뛰어나와 동생의 무례함에 대해 선배 장윤정 씨에게 거듭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효정 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서진 씨가 혈육의 정을 탈출구 없는 혹독한 훈련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무대에는 몰아치는 원망의 장구 소리보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눈물이 멈춘 영혼의 새로운 호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로트의 여왕 앞에서 벌어진 박씨 남매의 정면 충돌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며 비밀 녹화 시스템을 통해 지켜보던 살림남의 은지원, 백지영 씨 등 출연진도 머리를 감싸주며 공포에 질려야 했습니다. 은지원 씨는 효정 양이 자신의 자존감을 재정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골인 도박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백지영 씨는 이 행동이 서진 씨가 동생을 위해 공들여 따낸 웨딩 화보나 광고 계약들을 모두 끝내버릴까 봐 우려했습니다. 장윤정 씨의 인자함과 포용력은 그녀가 효정 양을 즉시 무대 밖으로 쫓아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신 그녀는 도전적인 요구를 던졌습니다. 박서진을 대신하고 싶다면 내 오빠가 지난 10년 동안 해온 것보다 나를 더 감동시킬 수 있는 선율을 보여다오. 그 순간 효정 양은 피아노 앞에 앉았고 오빠가 서투르다고 구박하던 그 손가락이 건반 위를 유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천포 항구에서의 고단한 나날과 서울의 빛을 향한 갈망이 담긴 클래식하게 변주된 새로운 스타일의 트로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윤정 씨는 결국 허위 없음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예술은 개인의 노력을 넘어 자신의 위치와 책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윤정 씨는 효정 양이 관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진정한 예술가의 전문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날카롭게 질책했습니다. 선배의 엄격한 가르침 앞에 효정 양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고 후광이란 가족을 그들의 자리에서 축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 남매의 관계에 무거운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평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며 화해를 주도하던 큰오빠 효영씨조차 막내의 반란과 둘째의 경직됨 앞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공연권을 되찾은 박서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무대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 아니라 동생과의 거리가 이제는 훈련 명령이나 다이어트 달리기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음을 깨달은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트로트의 여왕에게 도전했던 이 기록은 어둠 속에서 쓸쓸히 경기장을 떠나는 효정양의 뒷모습과 고민 가득한 한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보는 장윤정 씨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선배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재정적 계산과 구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명성과 가족애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박씨 가문의 뼈아픈 경종이 되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사건 이후 효정양이 다시 오빠 곁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서진 씨가 일궈온 트로트 제국의 영원한 균열이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답은 운명적인 그날 밤 서울의 화려한 무대 위에 흘려진 후회의 땀방울 속에 남아 있습니다.